안녕하세요. 부의 독서입니다. 여러분, 11월 달이 밝았습니다. 올해도 딱 2달 남았는데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월 초 여러분들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셨던 거 남은 2달 동안 유종의 의미를 잘 거둘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자기 통제의 놀라운 위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생각의 연금술이란 책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과 사물에 명령할 수 없으나 자기 자신에게는 명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다른 사람들의 의지를 강제할 수 없으나 자신의 의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통제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의 조언을 받으려 한다. 타인이나 상황을 다스리려고 하기 전에 자기를 다스리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는 사실은 공자의 도덕적, 정치적 가르침의 근본 원리이기도 하다. 압박을 받을 때마다 병적으로 의심하거나 원한을 품거나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은 막중한 책임과 숭고한 의무를 감당하기에 부적합하다. 가정을 돌보거나 사업을 경영하는 것처럼 일상적인 일도 머지않아 실패하게 된다. 자기 통제가 부족하다는 사실은 어리석음을 의미하며 어리석음은 현명함보다 우월할 수 없다. 자기 통제를 실천하는 삶은 결핍만 가득한 불모지 같거나 황무지처럼 단조롭고 지루하지 않다. 자기 통제의 삶에서 포기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여기에 의미하는 포기는 자신의 순수한 열망에 기반해서 성공하기 위한 선택이며 덧없고 부정적인 것들을 그만두는 일이다. 즉 자신을 통제하며 산다고 해서 즐거움이 차단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더 강화되고 증가된다. 즐거움은 그대로 남아있다. 단지 즐거움에 대해 노예 같은 욕망이 소멸할 뿐이다. 자신을 통제하는 사람은 단순히 천박한 쾌락만이 아니라 쾌락에 대한 갈망까지 포기한다. 그가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새로운 아름다운, 더 나은 행복, 더 숭고한 미래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자기 통제에 숨은 의미를 발견하고는 경탄했고 그것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에 매료되었다. 자기를 통제하는 삶이 얼마나 장엄할지 내다보고 환희를 느꼈다. 자기 통제의 길을 일부만 여행하더라도 힘을 얻고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며 어리석은 사람이나 경솔한 사람은 알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자기 통제의 놀라운 위력. 우리는 과학을 믿는 시대에 살고 있다. 수많은 과학자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지식을 확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탐구하고 분석하며 실험한다. 모든 도서관의 서가에는 과학을 주제로 한 이성적인 책들이 가득 쌓여 있다. 현대 과학이 이뤄낸 놀라운 성취는 집과 거리, 시골과 도시, 육지와 바다를 막론하고 세계 어디에서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편리함을 더해주고 작업 속도를 높여주며 인간의 수고를 줄여주는 그 성취를 인류는 앞으로 더욱 많이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과학적 지식이 점점 방대해지고 놀라운 발견과 발명이 빠르게 늘어나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거의 잊어버렸을 정도로 쇠퇴해버린 분야 과학이 있다. 그 분야는 모든 과학에 합친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 과학이 없다면 다른 모든 과학은 이기적인 목적만으로 사용되어 결국 인류를 파멸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 과학을 자기 통제의 과학이라고 부른다. 현재 과학자들은 외부에 존재하는 요소와 힘을 통제하고 활용하기 위해 외부 세계를 연구한다. 반면에 고대인들은 내면에 존재하는 요소와 힘을 통제하고 활용하기 위한 내면 세계를 연구했다. 그 결과 내면 세계에 대한 통찰을 지닌 위대한 정신적 지도자들을 배출했다. 외적인 자연의 힘을 이해하고 지배하는 사람이 자연과학자라면
내적인 마음의 힘을 이해하고 지배하는 사람은 정신과학자이다. 그리고 외적인 현상에 적용하는 법칙은 내적 현상에도 동일하게 작용한다. 사람은 몇 주나 몇 달 동안 노력한다고 해서 뛰어난 과학자가 될 수 없다. 적어도 수십 년간 공들여 연구하고 나서야 비로소 권위를 가지게 되며 과학의 대가 사이에 나란히 설 수 있다. 자기 통제도 마찬가지다. 자기 통제력을 얻고 그것이 주는 지혜를 체득하려면 수년간의 끈기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노력은 침묵 속에서 이루어지며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거나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더욱 힘겨울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현실로 이뤄내는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은 홀로 서는 법, 외적 보상 없이도 노력하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 자연과학자는 자연과학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다음의 5단계를 순차적으로 수행한다. 첫 번째, 관찰. 자연현상을 지속해서 면밀히 관찰한다. 두 번째, 실험. 반복적인 관찰을 통해 알게 된 특정 사실들을 토대로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한다. 관찰한 내용과 실험한 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쓸모없는 정보와 가치 있는 정보를 구분한 후 전자는 버리고 후자만 보관한다. 세 번째, 분류. 수많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 많은 사실을 모으고 검증한 다음 그 사실을 분류하는 작업에 돌입한다. 즉, 이 모든 사실들을 관통하는 기본 법칙이나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숨은 원리를 발견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분류한다. 네 번째, 추론.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얻은 사실과 결과로부터 변화하지 않는 특정한 작동 방식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숨어있던 사물을 법칙을 얻어낸다. 다섯 번째, 지식. 특정한 법칙을 증명하고 확립하고 나면 비로소 그 법칙과 현상을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는 과학자이며 지식인이다. 과학적 지식을 획득하는 일은 대단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과학자들이 지식을 획득하는 이유는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다. 어두운 상자 속에 보관한 귀중한 보석처럼 자신의 마음에 은밀하게 간직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과학적 지식을 획득하는 목적은 그 지식을 사용하고 제공하여 사업과 단업, 더 나아가 인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지식 단계를 넘어가면 활용이 단계가 존재한다. 이 단계는 획득적 지식을 이타적으로 올바르게 사용하는 단계이자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게 발명하기 위해 다시 한번 그 지식을 적용하는 과정을 거친다. 위에서 열거한 5단계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야 하며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생략하는 사람은 과학자가 될 수 없다. 정신과학자도 자기 이해와 자기 통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5단계를 점진적으로 밟아 나아가야 한다. 다만 이 5단계는 자연과학자가 수행하는 단계와 동일하지만 그 방향이 반대이다. 즉, 외부 사물에 집중하는 대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물질 영역을 조사하는 대신 연구자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본다. 정신에 관한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의 기초이자 자신의 마음, 그 자체를 드러내는 욕망, 격정, 감정, 신념, 관념을 먼저 직면하게 된다. 이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내적 힘들의 조합인 마음에 다소 혼란스럽게 느껴진다. 그 힘들 가운데 일부는 조화를 이룰 기미도 없이 서로 완전히 대립관계에 놓인 것처럼 보인다. 또 자신의 마음 전체와 거기에 기인한 자신의 삶 역시 다른 사람의 마음과 삶에 마찬가지로 공정한 관계에 놓여 있지 않은 것 같다. 여러분, 오늘은 자기 통제의 놀라운 위력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자기 통제를 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내가 감정을 표출하거나 분노, 흥분, 여러 가지 상황, 쾌락에 대해 절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말하는 건데요. 이런 사람의 위력은 정말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분노와
감정, 흥분, 쾌락, 절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분명 자기 통제하는 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알아볼 줄 압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 정말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혹시 나를 휘둘릴 수 있는 상황을 마주치게 한다 되더라도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1월의 1월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